데일리 토픽 쉐도잉. 말하면서 배우는 한국어. 출산율의 저하로 대학에 진학할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의 신입생 충원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대학별로 미달 사태가 점점 심해진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강력한 대학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학 구조조정이란 일률적인 평가 지표에 따라 대학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지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임시 방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데 급급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정책보다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 등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 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난독증은 지능, 시각, 청각에 문제가 없는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약 5%에 이른다. 그런데 이 증상은 단순한 학습 능력 부진이나 집중력 부족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난독증 아동은 잦은 실수와 낮은 학업 성취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도 서툴러질 수 있다.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에게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난독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난독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부모가 빨리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독증은 학교 교육을 받기 전에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문자 학습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한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일까? 앵무새는 3살에서 6살 정도의 인간 지능을 가질 정도로 똑똑하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가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물론 일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가능하다. 그리고 앵무새의 나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잘 따라한다. 지능으로만 본다면 까마귀 등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들도 사람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른 발음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 다른 새들은 입을 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앵무새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앵무새는 입안 구조와 성대가 사람과 비슷하고 통통한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산업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집단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쓰레기장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사회학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중심적인 건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칭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비대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구조가 단조로울 수 있고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을 분리하여 비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배치의 역동성을 준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서를 추구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 중 널리 알려진 것은 1층 화장실, 창문, 시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고객을 조금이라도 매장에 더 머물게 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전략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화점에서 틀어주는 음악이다. 백화점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시간대에 따라 다른 음악을 틀어준다. 하지만 세일 기간에는 빠른 음악을 틀어줘서 고객들의 쇼핑 속도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는 평상시 고객들은 물건을 바로 구매하기보다 물건을 구경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세일 기간에는 직접 구매에 나서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을, 손님이 많은 오후 시간에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한다.